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반성과 지각의 차이점에 대한 이해양강의 주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중국 학자인데요. 영어 논문도 많이 쓰는 활발한 현상학자입니다. 유명한 분인데요. 아쉬운 것은 이분이 현상학과 유직학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명상론에 대해서, 불교의 명상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관심 분야가 아닐 수도 있을 텐데 관심 분야 아닌 것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았다고 탓하는 것은 잘못된 지적인 것이죠. 여하튼 한번 보겠습니다. 이해한강은 이어지는 문장에서 지각과 반성의 동시적 수행 여부에 대해 새롭게 묻고 그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제는 두 작용들, 즉 지각과 반성이 동시에 수행되거나 차례로 수행되는가라는 물음에 대답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능한 상반된 두 답변들 중 첫 번째 경우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동시에 두 개의 현실적 주의작용을 갖고 있는 것이 갖고 있다는 것이다. 두 개의 현실적 주의작용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이 첫 번째 답변일 수 있다는 것이네요. 하나의 주의작용은 단적인 지각을 수행하고 다른 하나의 주의작용은 그 지각의 수행에 있어서 이 지각을 되돌아보는 식으로 관찰한다. 이런 일은 우리가 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에게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이 모든 시도에 있어서 새롭게 입증될 수 있다. 가장 훌륭하게는 분노의 발작의 사례에서 우리가 분노 한가운데 있으면서 또한 동시에 그것을 반성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동일한 것이 사물지각에서도 타당하다. 우리는 사물지각과 그것에 대한 반성 사이에서 임의로 이리저리로 이동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이동에 있어서는 매번 제 아무리 근소하더라도 시간적인 강등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사물지각과 이 사물지각에 대한 반성 사이에는 시간적 차이가 있고 그 차이가 그 간격이 아무리 근소하더라도 차이와 간격이 있다는 그 점은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곧 동시성, 지각과 반성의 동시성에 대한 부정인 것이죠. 여기서 그는 대상의 지각과 이 지각의 반성이 시간적 순차성을 갖기 때문에 지각과 반성이 동시에 수행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위 인용문 중에서 지각과 반성의 동시적 실현이 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에게 성공할 수 없다는 문장의 전거로 두 개의 인용문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자아는 직관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직관한다는 것을 직관할 수는 없다는 쉘링의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직관에 따를 때 신경체계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는 없다는 뽕띠의 주장입니다. 동시에라는 말이 독일어로는 쭈글라히라고 표현되는데요. 이 동시성이 부정되는 것은 쉘링에서도 그렇고 뽕띠에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사분서를 잠시 유보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것은 동시에 라는 말의 의미 범위일 것입니다. 동시라는 것이 엄밀히 말할 때 성립 가능한 것이냐 이런 반문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매우 엄격한 의미로 말하면 세상에 동시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각의 영역에서든 반성의 영역에서든 상이한 두 사물에 대해 우리는 엄격한 의미에서는 동시에 주의를 기울일 수가 없고, 이런 한해에서는 그 두 사물이 우리에 대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네요. 이 같은 동시 불가능성은 우리로 하여금 동시라는 말의 일상적 의미를 음미하게끔 합니다. 일상적으로 우리는 망념이 떠오를 때 동시에 그 망념을 알아차려야 한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여기서 말해진 동시에는 일상적으로 즉시에 대한 대치어입니다. 따라서 저 문장은 하나의 망념이 떠오를 때는 즉시 그 망념을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를 이렇게 즉시라는 의미로 이해한다면 위 인용문에서 언급된 우리가 분노 한가운데 있으면서 또한 동시에 그것을 반성할 수 없다라는 문장에 대해 상반된 문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에 반대되는 문장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분노 한가운데 있으면서 또한 동시에 즉시 그것을 반성할 수 있다. 이것이 상반된 문장이네요. 필자가 이렇게 상반된 문장을 구태여 제시하는 이유는 관조적 반성으로서의 불교적 수행이 반성적 지각으로 표현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예, 서양 불교학자인데요. 릭 헨슨과 리처드 맨디우스는 붓다 브레인에서 분노와 수행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불교 수행이 반성적 지각일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그 의미가 큽니다. 인용인데요. 깨달음의 길에서 어디쯤에 있는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성장 과정을 되풀이하여 만나게 될 것이다. 1단계, 우리는 두 번째 화살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배우자가 우유를 사오는 것을 깜빡 잊었다 하자. 당신은 성이 나서 불평하면서 당신의 반응이 지나치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다. 우유가 없다는 것이 첫 번째 화살이고요. 또는 우유가 없어서 허기가 진다는 게 첫 번째 화살이라면, 자기에게 겨누어진 첫 번째 화살이라면, 그것을 이유로 화를 내는 것, 분노하는 것, 불평하는 것, 이것은 자기에게 두 번째 화살이 향해지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2단계, 탐색이나 탐욕이나 분노에 사로잡힌 자신을 깨닫지만 스스로를 어찌할 수 없다. 내심 스스로를 부끄럽게 생각하지만 계속해서 우유를 안 사왔다고 심하게 불평한다. 3단계, 다양한 반응들이 떠오르지만 표출하지 않는다. 짜증이 나기는 하지만 지금껏 배우자가 베풀어준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짜증을 내며 상황이 악화되리라는 것을 깨닫는다. 4단계, 반응이 아예 일어나지 않으며 화낼 일이 있다는 것조차 잊는다. 우유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차분하게 배우자와 대화를 나눈다. 교육에서는 이를 간결하게 무의식적 무능, 의식적 무능, 의식적 유능, 무의식적 유능으로 분류한다. 이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유효한 분류법이다.
네, 여기서 말한 무의식적 무능이라는 것은 화난 줄을 의식하지 못한 채로 화를 낸다는 것이죠. 화를 내는 것이 무능이고요. 화를 낸다는 걸 의식하지 못하는 게 무의식이네요. 의식적 무능은 화를 낸다는 것을 의식하면서도 화를 내는 것이에요. 의식적 유능은 화를 낸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또는 화가 난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화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무의식적 유능은 화가 난다는 것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서 화도 안 내는 것입니다. 수행은 최종적으로 이 무의식적 유능 상태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기서 언급된 두 번째 화살이란 첫 번째 화살, 그 신체적 고통, 예컨대 우유가 없어서 배가 고프다로부터 생겨나는 심리적 고통, 예컨대 배우자에 대한 분노가 일어난다를 말합니다. 우리는 대개 첫 번째 화살보다는 두 번째 화살을 더 심각하게 느낍니다. 위 인용문 속에서 릭 헨슨과 리처드 맨디우스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심리적 고통을 겪으면서 이를 스스로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고 의식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는 화를 내면서 자신이 화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고 의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의식적 무능이건 의식적 무능이건 그게 여기에 해당하겠군요. 더 나아가 우리는 의식적으로 화를 참을 수도 있고 아예 화를 낼 이유를 느끼지 못하여 화를 안 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화를 참을 수 있다. 이게 의식적 유능이죠. 아예 화낼 이유를 느끼지 못하여 화를 안 낼 수 있다. 이건 무의식적 유능이죠. 이것이 저 인용문 속에서 말해진 무의식적 무능, 의식적 무능, 의식적 유능, 무의식적 유능이라는 말들이 각기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수행의 4단계라고 말해질 수 있습니다. 간결하게 말하면 수행이란 화가 날 때 화가 난다는 것을 즉시로 알아차리기를 반복함에 의해 화낼 일이 없는 마음 상태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노 한가운데 있으면서 또한 동시에 그것을 반성할 수는 없다는 표현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까요? 이 표현이 가리키는 상태는 수행의 저 4단계 중 어디에 속하는 것인가요? 그것이 저 4단계 중의 첫 단계에 대한 서술이라면 그 표현은 사실의 진술이 될 것이고 그래서 참여입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첫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참여라면 두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가 있다는 것은 부정되어야 하는가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에서 성립하게 되는 화가 난다와 화가 나는 것을 알아차린다는 것 사이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둘 사이의 시간차는 수행의 지속에 의해 점차 줄어들고 마침내는 시간차가 즉시의 해소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즉시는 동시가 아니라고 반론을 제기한다고 해도 이런 반론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동시의 불가능성에 의해 반박될 수 있습니다. 화가 나는 것을 즉시 알아차림에 의해 화가 난다는 의식작용의 변형이 이루어지지만 이런 변형은
의식작용을 분석하거나 서술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석하고 서술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관조적 반성에서의 알아차림은 분명히 분별적 반성이나 기억적 반성 또는 철학적, 현상학적 반성이 아니고 다만 무분별적 반성입니다. 즉 방법론적 반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무분별적 반성은 의식을 분별 없이 있는 그대로 비추는 것이라는 점에서 관조적 반성이고, 이러한 관조적 반성은 의식에 대해 즉시의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반성적 지각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증자증분은 필요한가? 증자증분이 관조적 반성의 기능, 관조적 반성의 작용을 하는 것이 증자증분이라고 한 것인데요. 그러면 유식불교 내에서 증자증분의 필요성 논의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